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일요일인데요. 2023년도 3월 주식시장도 벌써 숨가쁘게 절반이 또 지나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3월 20일 3월 달에 반기 절반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고 3월 달에 그 영업일수로 정확히 2주일 남은 그런 증시인데요. 지난 3월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금년 들어와서 1월, 2월 이 시장의 주도주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2차전지라든가 AI 인공지능 관련 또 그 챗봇 그 음성으로 하는 AI 인공지능 챗봇과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또 셀트리온 그룹까지 해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이 주도주의 흐름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종목들 대중적으로 많이 인식됐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그 테마로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순환매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주도주의 순환 흐름이 대기업 그룹이 지분을 참여했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SK가 지분을 참여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조정하고 다시 재상승할 때 그런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봇이 또 삼성이 투자하고 다시 또 2차 투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의 기술 협정, 일본 그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 한국과 일본 오랫동안 그 반일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앞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그 협력 관계가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그 로봇 관련주들의 반등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그런 흐름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여러 종목을 볼 필요 없이 이 종목에서 순환매만 잘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주식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 갖고는 여간해서 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또 쉬운 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핵심 주제로는 2차전지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지난주에 아주 숨가쁘게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 하루에 20%대에 이르는 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나왔는데요. 다소 고점을 찍고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또 알아보겠지만은요. 에코프로의 대주주하고 전임 임원 이런 분들이 에코프로 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으로 증권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다소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종목을 두 종목 중에서 매수한다 했을 때는 여전히 에코프로 BM보다는 더 중점을 둬서 매매해야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전체 시황에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챗봇, 로봇, 또 바이오 이 사각구도로 이루어지는 주가 흐름을 설명을 한번 종목별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증시 흐름을 보고 큰 테마로 2차 전지에서 핵심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에코프로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흔히 에코프로 삼형제다 해서 에코프로 HN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아주 강하게 흐를 때 이런 종목들도 포인트를 잘 잡으면 저점에서 수익을 내기가, 매매할 때는 상당히 그 선두주를 보면 이런 종목도 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용이하니까요. 에코프로 HN도 괜히 급등주 따라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급등주가 어느 정도 다시 또 반등 흐름으로 보였을 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저점에 잘 사면 수익을 꾸준히 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 금양, 이런 선도주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또 종목으로는 이수화학이라든가 코스모화학도 최근에 고점에서 이 조정 비중이 비교적 큰 종목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4만원 언저리에서는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 조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셔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 그 챗봇 관련주,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이 삼성이 또 지분을 2차로 투자했다 해가지고 강한 흐름을 보일 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쉽게 밀리지 않으면서 대략 고점 지난번 15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대략 13만 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타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로는 셀바스 AI라든가 그 다음에 솔트룩스, 또 마인즈랩, C랩, 뭐 이런 종목들 순환매 흐름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 그룹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고, 이 고점에서의 매매를 주도하는 그 세력이 아무래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외국인들이 이 시세의 고점에서의 그 가격의 반등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난번 고점에서도 여전히 매물을 소화하는 강한 탄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뉴로메카라든가 또 감속기 생산이 또 화두가 되는 바람에 SBB 테크 같은 종목들, 이게 다소 이제 일반인이 생각할 때 너무 고점이라는 위험부담이 있는 반면에 장중에서 조정을 하면 시간에서 또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당분간은 이런 주도주의 흐름이 지속될 거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그 대기업 그룹이 참여를 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특히 이 중에서 에코프로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려보면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난번 장중 고점이 47만 원을 기록하고 연속 이틀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특히 지난 금요일날 8% 정도 38,500원에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하락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아주 조금 그 악재성 뉴스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잠깐 그것을 소개시켜 드려 보면은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런 기사들인데요. 다소 악재성 뉴스라고 분석이 되고 3월 19일이었죠. 그러니까 3월 19일이면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내부 주식 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서 지금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내부자 거래 혐의라고 하는데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에서 에코프로가 대규모 수주를 한다든가 또는 핵심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그 수주를 따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위 그 담당 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급 정보를 또 미리 알고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고점의 그 매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해놓고 그 의견 고급 정보가 나오기 전에 임원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 뭐 과거에도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 조정하는 타이밍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는 이 주가의 당분간의 조정이 다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2025년, 2030년까지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다소 보수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로 볼 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에서 바닥권에서 아주 바닥권으로 보면 주가가 비록 상승한 측면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상승률로 보면 에코프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상승 흐름에서 보면 대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약 2배 정도의 가격 그 시가총액 범위 그 절대 가격에 있어서 쉬운 얘기로 보면 에코프로가 대략 이제 40만 원대가 돌파가 됐고요. 상승 속도가 그만큼 빨랐었다는 이야기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20만 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속도가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주식수가 약 9천만 주가 넘는 그 주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매도의 영향으로 제일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볼 때 그만큼 그 가파르게 상승한 면이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하락 속도는 에코프로보다는 아무래도 좀 완만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럴 경우 에코프로가 빠른 속도로 하락해서 35만 원 정도에 근접을 한다든가 또는 모르죠. 우리가 30만 원 선 뭐 이 정도 우리 중간에 이 거래량 없이 갭상승으로 35만 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의외로 이쪽 부분에 크게 늦게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좁혀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때 주가가 이 종목을 가지고 전부 다 수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쉽게 하락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점에 사서 물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물 압박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35만 원을 지지하는가 여부를 잘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그래도
2배의 가격 갭. 에코프로 BM이 20만 원이고 에코프로가 40만 원. 그래서 절대 가격이 2배 이상의 갭이 에코프로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1.5배라든가 이 정도로 좁혀지게 돼서 다시 하락을 마감하고 반등을 한다 할 때 그때 과연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유리하냐 에코프로를 사는 게 유리하냐 하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에코프로에 높은 비중을 두게 되는데요. 그건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우선 실적이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에코프로가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방식이 아니라 물적 분할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약 한 59%의 지분을 에코프로가 전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대략 2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에코프로는 이 에코프로 BM의 자산가치만 따져도 지주사로서 충분한 그 자산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인 것으로 보면 그만큼 반영이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냐 에코프로 BM이 더 유리하냐 이거를 볼 때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식 수라든가 시가총액 요거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이니켈 전구체의 제조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그 잠재력이 큰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그 회사가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그 에코프로의 자산이 약 17% 정확히로는 약 0.169 비율의 에코프로에서 감자가 이루어지고 에코프로 HN이 그 에코프로의 16.9%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됐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만약에 기존에 에코프로를 천주 보유했던 주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에코프로 HN이 상장이 됐냐 하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는 에코프로가 그렇게 고점이 아니었죠. 대략 우리가 주봉으로 볼 때 2021년 4월 5월에 주가가 4,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불과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런 정도 에코프로가 장기간에 5만 원, 4, 5만 원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2022년 이후부터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세계적인 추세로 바뀌면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른 면보다도 자회사 상장 기대감을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높게 가져가면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짧게 제가 메모해 놓은 요 내용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에코프로가 약 16%의 지분을 빼서 에코프로 HN을 상장을 시켰거든요. 그럼 대략 5만 원에서 이때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 주주를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자산이 5천만 원 정도의 이 자산이 에코프로 HN으로 인적 분할로
에코프로 HN이 상장이 됐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에코프로가 1000주에서 약 169조가 감소하면서 감소했을 경우 감소 효과는 5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850만 원 정도의 그 에코프로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에코프로 HN이 반대로 또 169조가 증가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장 초기에 바로 에코프로 HN이 15만 원, 16만 원을 넘고 고점에서는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서 850만 원을 감소했던 것이 자산이 오히려 에코프로 HN 169조 받은 것이 2,700만 원대로 증가하면서 자산이 순수하게 에코프로에서 800만 원 줄어든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자산이 2천만 원대로 증가하는 이런 유발 효과를 가지고 왔었다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에코프로 HN의 주봉 차트로 2021년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고점이 21만 원을 기록한 그런 측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 상장을 하면서 인적 분할로 상장이 되면서 곧바로 300% 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HN, 그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을 했던 그런 효과들이 자산 가치가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상장을 시켜서 자산 증대를 이렇게 유발했었던 과거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물론 지금 현재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내부자 정보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의 조사 이런 것들로 보면 일시적으로 더 상승세가 컸던 에코프로 쪽에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또 인적 분할 상장으로 인한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폐배터리 사업이라든가 리튬 사업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빨리 시황을 한다고 했는데도 다소 다룰 내용들이 많아서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의 끝에 메모해 놓은 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